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퇴근하고 운동하고, 빈사 상태로 자려다가 컴퓨텍스 첫날 젠슨 황이 X86 진영에 대한 공격을 해서, 인텔 주주로서 또 X86 생태계의 옹호자로서, 조금 코멘트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두 번째 날, 내일은 키노트가 리프탄입니다. 인텔 CEO죠. 팻 겔싱어를 이어서 내일 어떠한 뉴스를 발표할지 저도 궁금하고 그거에 따라서 인텔 주가도 상당히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젠슨 왕이 RTX 스파크, 그러니까 즉 베라루빈 플랫폼의 축소판이죠. 일반 PC로 이거를 가져오겠다. 엄청난 쿠다 코어 6천 몇백 개를 넣어가지고 윈도우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PC 시장까지 먹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5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은 ARM 아키텍처의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그래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차, 마티즈나 스파크가 그랜저나 제네시스를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 적어놨네. 두 번째가 베라 CPU 마티즈라는 거. 그러니까 GPU를 오케스트레이션, 지휘 통제하는 거는 되는데 나머지 고클럭이나 다른 생태계와 연결해가지고 한꺼번에 큰 일을 해야 되는 거는 ARM 아키텍처, 리스크라 그러죠.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ing. 인텔과 AMD 진영은 X86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CISC,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ing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텔의 로드맵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미국이 올해 250주년이죠. 건국에. 그 역사 이래 최대의 지원을 받는 인텔, 골든돔 포함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근데 이제 리프탄의 키노트가 실망스럽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야. 하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또 ARM과 X86 진영이 사실은 좀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들이 아무리 AI나 TSMC의 선단 공정을 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PC 시장에 들어오겠다고 젠슨 황이 말을 했습니다. 컴퓨텍스 대만에서 열리는 최대의 어떤 PC 반도체 행사인데 약간은 좀 컨슈머 마켓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제 ARM 기반의 CPU 코어, 베라 코어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20개 넣고 쿠다 코어를 6144개 넣고 로컬 AI 모델을 돌릴 때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보통 최고 사양의 지금까지 PC 노트북에서 D램이 64GB 정도가 들어갔는데 128GB로 늘리겠다. 올해 3분기에 제품을 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윈도우즈 95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인텔의 X86 생태계, 기존의 CPU 아키텍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해왔고 지금 어도비 예를 들었었죠. 어도비를 처음부터 소프트웨어를 AI로 뭐 번역을 하든지 어떻게 최적화를 해가지고 에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X86 CPU를 쓰는 것보다 더 나은 경험 혹은 동등한 경험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제 게임에 치팅을 방지하는 영역이라든지 주변 기기, 프린터, 마우스, 키보드, 도킹 스테이션 이런 것들도 다 그 기계어가 다르거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하실 때 응용 소프트웨어가 맨 위에 있고 인간하고 제일 가까운 거에서 기계하고 가까운 거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기반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전기 신호라든지 막 이런 걸로만 표현이 되는 코어 아키텍처 언어들이 따로 있어요. 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귀한데 이것까지는 지금 엔비디아나 ARM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ARM의 아키텍처가 주목을 받았던 거는 처음에 전원을 꼽아놨는데 잔여 전류만으로 회로가 돌아가더라. 이것도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뭐 일부는 저전력으로 좀 간단한 코드로 가볍게 돌아가는 그런 걸로 하자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처음에 ARM을 이 정도로 될지는 몰랐다. 요게 이제 솔직한 ARM 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보안, 특히 은행 같은데 정부 이런데 지금 IBM 서버도 많이 쓰죠. 삼성 파운드리에서 4나노 텔럼 칩을 수주하기도 했는데 이런 곳에서는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ARM으로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보안이라든지 기존에 하던 기능들이 워낙에 헤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가상화 레이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게임부터 우리가 쓰는 여러 주변 기기, 윈도우에 꽂아 쓰는 컴퓨터에 지금 USB 뭐 많이 꽂아 놓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어떤 인프라, 관공서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금융 이런 쪽으로는 아직 ARM이 들어가기에는 제 생각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장벽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겁니다. 뭐 이제 PC용으로 베라 CPU나 이제 쿠다 GPU 코어를 많이 이제 넣긴 넣지만 데이터 센터 대비해가지고 좀 적게 넣는다 그래도 아무리 이거를 X86 소프트웨어를 잘 돌리기 위해서 에뮬레이터를 한다 그래도 번역자가 한 명 더 붙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뭐 외국에 나와가지고 회의하거나 뭐 음식점에 가더라도 야, 그 번역사 돈 있으면 쓰면 되지. 그러니까 깝깝하거든. 몇 번을 얘기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개발자에게 또 이제 장벽이 되는 게 이제 리눅스의 문제도 있어요. 리눅스가 이제 상당히 자유도가 높은 반면에 X86 생태계와 접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려운 얘기들은 좀 잊어버리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 그럼 애플은 ARM 기반이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맨 밑에 적어놨죠. 애플은 OS를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오늘 어도비도 얘기를 했는데 어도비 포함해가지고, 왜 우리도 아이폰 쓸 때 뭐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뭐 은행 업무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애플 아이폰 처음에 쓸 때 에러가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 큰 문제 없으시죠? 요게 번역 언어가 로제타라고 이게 있어요. 2세대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요 OS 기계어까지 애플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1대1로 X86 생태계가 번역한 게 성공을 했는데, 완전히 이거를 ARM 범용으로 이걸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수천 개 애플리케이션에서 분명히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AI가 발전을 하면은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이티브 대비해서 3배에서 5배 느리다고 해놨죠. 그런데 ARM 생태계의 칩셋을 처음으로, 아이폰에 처음으로 칩셋을 댄 퀄컴도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 참고로 이제 WSL은 이제 ARM의 리눅스 버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ARM이 다 종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X86 마찬가지로 경쟁이 아니라 이제 공존의 구도로 앞으로 한 5년 10년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ARM은 역시 저전력이고요. 경량 워크로드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근데 X86은 모든 기능에 대해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서 준비 전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ARM이 어떤 특정 워크로드, 좀 힘을 써야 되는 데서 최고 출력이 50이라 그러면 X86은 100, 150, 200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불가능성이 아직도 X86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X86도 로열 코어 프로젝트, 제가 짐 켈러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전력으로 이 X86의 성능을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아키텍처 혁신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벨 스트래터지죠. 저희 채널에서 인텔만 추천을 한 것도 아니고 ARM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잡아먹는다 이런 것보다도 공존 상태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둘 다 갖고 있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라 CPU 혹은 ARM 기반의 CPU는 경차라고 봅니다. 마티즈. 그러나 이게 X86을 뭐 그랜저, 제네시스 이러한 대형 세단이라고 본다면 확실히 이제 역할이 분담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가족 여행 가는데 마티즈 타고 나서 이거 뭐 연비 졸라 좋아 이러면서 이렇게 기분 좋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나 인텔의 제온 앞으로 뭐 6 플러스 클리어워터 포레스트랑 뭐 7, 8다 나올 건데 다이아몬드 레피지 포함해서 수십 년 동안 쌓인 그 짬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아주 짧은 기간에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퀄컴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PC 시장에 안착을 했다고 하지만 개발자나 게임 좀 헤비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슬라이드 내용을 적어 놓은 게 많은데 여러분들 앞으로 뭐 AI한테 물어보든지 지금 프리미엄 구독하시는 분들은 밑에 그 제미나이로 바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마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ARM 기반 아키텍처는 지금 GPU 클러스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쓰는 그런 뭐 콜로서스 같은 데이터 센터에서 GPU의 업무를 지휘, 조정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나 단일 스레드의 인스트럭션 per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IPC 단위당 그 로직 명령어 처리 용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레거시 소프트웨어, 뭐 윈도우즈, 다른 소프트웨어 뭐 수백 개 되는 거하고 호환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게 컴파일, 번역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2번, 3번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생태계 이제 AI에서 쿠다를 많이 쓰니까 이게 강하죠. 하지만 인텔 제온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은 이제 보통 제가 볼 때 1.4나노 가면은 그래도 비빌만한 ARM하고, 근데 소프트웨어 호환성이 너무 좋아요. 뭐 은행, 정부, 그다음에 제조업, 통신, AT&T 포함해가지고 이런 그 국가 인프라 통신망을 담당하는데 이런데 아직도 X86 다 쓰고 있거든. 그다음에 오라클, SAP 이런 쪽하고 범용 서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X86이 모트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년의 관성이죠. 모든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이쪽으로 맞춰져 있고, 또 이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이제 무겁고 그냥 레거시다 이런 것보다도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많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김밥 장사를 한다 그래도 오늘 뭐 100명 올 거라 그래가지고 김밥 김을 100장만 갖고 장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땐 120명이 올 수도 있고 80명 와가지고 20장이 남을 수도 있어. 근데 어느 날 300장, 500장이 필요한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좀 버퍼를 갖고 비효율성을 감내하는 그런 시스템이 X86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거를 다 효율성으로만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관계라든지 신뢰라든지 비즈니스 간의 어떤 장기 계약 관계를 가져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도 인텔이 1.8나노, 1.4나노로 가면서 전력 효율성을 굉장히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격의 타임라인이 곧 오고 있다고 봐요. 지금 펜서레이크 랩탑 시장에서 반응 나쁘지 않고요. 여러분들 뭐 아무리 AI를 자기가 헤비하게 쓴다 그래도 로컬에서 뭐 몇천억 개 파라미터를 돌리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고작 해야 제미나이나 클로드 월 뭐 한 10만원, 20만원 내고 쓴다 그러면은 자기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존, 구글,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사람들이 하이퍼스케일러를 데이터셋 많이 지어가지고 프리미엄이나 맥스 구독자, 서브스크라이버십을 뭐 100달러나 150달러 이렇게 뿌려가지고 모든 거를 클라우드 상에서 빠르게 제공하는 게 목표인데 이게 달성된다 그러면 로컬에서 우리가 뻘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수천억, 수조 개 되는 파라미터를 본인 컴퓨터에서 왜 돌리고 있냐고. 사실 안 돌리거든요. 클로드 20만원짜리 쓰는 것만 해도 사실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제 머리가 딸려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거지. 개인이 로컬 LLM을 돌리는 거는 상당히 좀 특수한 경우, 자신이 개발자인데 자기 밑에 있던 부하 직원들 10명, 20명을 대체하려고 한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가 노바레이크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AMD 대비해가지고 부족했던 캐시 용량을 상당히 크게 늘릴 거고, 클리어워터 포레스트가 저전력 X86 CPU의 어떤 신기원,
이룩할 제품이다. 물론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빅테크 회사들의 수주가 상당히 가시권에 왔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플래그십 클리어워터 포레스트는 저전력이고 정말로 제네시스 한 방이 오는데 아마도 이거는 6월 중순에 1.8나노 개선 공정이 벌써 지금 6월 중순에 하와이 VLSI 심포지엄에 나온다 그랬죠. 제가 볼 땐 기대할 만해요. 그러니까 반격이 가능하다. 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다뤘으니까 하나가 리본 팻 게이트 오로라운드가 이제 PC 서버 CPU 양산에 들어간 거는 인텔이 세계 최초고요. 두 번째,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후면 전력 배선이죠. 이것 때문에 원래 한 3-40메가 밖에 안 되던 캐시를 지금 288메가 깔아준다. AMD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와이에서 열리는 인텔의 1.8나노 개선 공정 18A-P 공정은 1.8나노 기존 공정보다 같은 파워에서 9% 성능 향상, 같은 성능이라면 18% 전력을 덜 쓰고요. 특히 요 열전도율이 50% 올라갔고,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 웨이퍼를 이렇게 하나 구우면 300ml짜리를 그 끝에 갈수록 어떤 표준적인 그런 어떤 공정의 성능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30% 개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율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요소를 발견을 했다. 그래서 지금 애플도 단순히 기초적인 그런 보급용 칩이 아니라 선단 공정 칩을 맡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X86을. 그러나 젠슨 황이 오늘 X86에 대해서 던진 얘기는 조금 너무나도 좀 희망적인 얘기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클리어워터 포레스트 말씀드렸습니다. 576메가라는 거는 288메가바이트 대형 캐시 메모리를 장착한 클리어워터 포레스트를 소켓 하나에 2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게이밍 왕자,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로 한 층을 SRAM으로 다 깔아버린다. 이 얘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노바레이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이제 데스크톱, 플래그십, 인텔의 주력 업종이죠. PC, CPU 시장인데, 여기서 1.8나노 말고 지금 한 80-90% 물량을 TSMC N2 공정에 맡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또 타일이 여러 가지라서 무조건 TSMC에 의존한다라고만 보긴 어려워요. 1.8나노 공정은 지금 펜서레이크하고 클리어워터 포레스트 생산에 지금 전용이 되거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빅테크의 물량을 생산하는 데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량도 조금 부족하고요. 그래서 TSMC를 쓰긴 쓰지만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고 AMD를 확실하게 좀 성능 면에서 눌러준다고 하면 이게 인텔의 설계가 맞구나. 지금 4대 신기술 리본 팻, 파워비아, 포베로스 그리고 이밉 요게 워킹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AMD하고도 충분히 서버와 PC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자웅을 겨루거나 혹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지금 내년부터 6천억짜리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 하이 뉴메리컬 에퍼처, 그러니까 제가 극자외선 그 광원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를 큰 돋보기에 모으는 것도 어려워요. 기존에는 0.33인가로 모았는데 이제 빛을 더 큰 돋보기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세한 공정, 이론적으로는 1나노 이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벌써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니까 R&D 팹에서 돌아가고 있는 걸로 전 여러 채널에서 듣고 있는데 세계 최초입니다. TSMC보다도 제가 볼 때 2년 이상을 앞서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TSMC가 뭔가 중소기업 뭐 잘 어울리고 뭐 웰컴 투 동막골 뭐 어화동동 이런 게 아니라 업계 최초로 아무도 쓰지 않으려고 했던 EUV 장비를 도입한 이후로 이렇게 트랜지스터 밀도를 잘 뽑았는데 이제는 그거를 인텔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테슬라도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6월 3일에 텍사스에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테라팹 총 시설 투자 규모가 단일 반도체 클러스터로서는 최대인 150조 원에 달하죠. 여기에서 인텔이 1.4나노 공정을 턴키로 테슬라에 제공을 합니다. 혹은 스페이스X 포함해가지고요. 이 이슈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민간 기업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넘어서 골든돔, 전 지구 우주 방어, 화성 진출의 핵심 반도체 공급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이어가면 여러분들 올해 미국 독립선언서가 나온 지 250년이 됩니다. 1776년에 Declaration of Independence가 나왔죠. 여러분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톨릭 이탈리아의 바티칸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을 때 그거 신정체제예요. 하지만 미합 중국의 헌법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필요 없다. 개인이 신실하게 믿으면 그곳이 곧 교회다. 뭐 이제 이게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권리와 행복 추구권, 표현의 자유, 총기 소유의 자유 이런 거는 그리고 민주적으로 선거를 해서 정부를 선출할 이 권리는 어떠한 교황의 권위 무슨 뭐 옛날에 루터의 종교개혁 때처럼 무슨 불전에 돈 내면은 너 천국 가고 무슨 권리가 있어. 이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innate, 천부 인권이다. 이게 구현된 최초의 공화국이 인류사에 있어서 미합중국이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제가 뭐 미국 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인류 최초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의 근거가 있어요. 독일이나 다른 데도 다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 사회나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라는 어떠한 헌법 혹은 학문적인 여러 요소들이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신성불가침으로 우리는 보장하노라 하고 하는 그 헌법이 어쨌든 얘기가 좀 셌습니다만 1776년에 나왔다. 그런데 여기도 산업정책 많이 했거든요. 미국의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 뭐 나사, 아폴로 미션, 알파넷, 지금 인터넷 전신이죠. 빅테크도 다 수혜를 봤어요. 반도체가 맨해튼 프로젝트 핵폭탄 개발에서 나왔다 그랬죠. 컴퓨터하고 폰노이만 구조. 근데 옛날에 했던 것보다도 지금 원빅 뷰티풀 빌, 칩스 액트. 와, 제가 원래 오늘 방송을 바이오를 하려고 그랬어요. 반도체 다음으로 R&D를 1년에 5, 600조 하는 게 바이오거든요. 제약. 그런데 이 얘기를 오늘 굳이 반도체를 또 하는 이유는 이 상상을 뛰어넘어요. 제가 볼 때는 대만, 일본, 한국, 중국이 돈을 보조금을 아무리 준다 그래도 지금 미합 중국이 하는 이 세액공제 직접 보조금 혜택은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아예 법인세를 안 내고 환급을 해드린다고. 조 단위로. 모든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마이크론이 60불 가다가 지금 8,900불을 가는 게 우연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법인세를 안 내요. 공장을 지으면은 수십조를 받는다니까, 정부로부터.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인텔도 똑같습니다. 국방부로부터 CQ 안클레이버 지금 5조인가 7조 수주 받았잖아. 골든돔 공급망 풀에 들어가. 골든돔 반도체 예산이 300조라니까.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이거를 대만이나 중국에서 뭐 그냥 사람들 갈아넣는다고 이걸 따라잡을 수가 있겠어, 앞으로. 물론 뭐 내일 뭐 리프탄이 실수하면은 주가가 뭐 100불 아래로 깨질 수도 있고 60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테라팹,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인텔 밀어줘 보세요. 비용 우위로 제조업을 하던 대만이나 중국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국제정치입니다. 그래서 매버릭은 인텔 안 판다는 거예요. 난 20불에 샀거든. 이거 1조, 2조 달러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심려치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칩스 액트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릴게요.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상하원 청문회에 수십 개의 기업 그 CEO들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된다. 반드시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 다시 살릴 거야. 결심입니다. 국가적인 결심. 그리고요, 2025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The One Big Beautiful Bill 한 표 차이로 하원을 넘었죠. 8년 동안 할 감세법을 한 번에 통과시켰다. 250년 역사상에 혹은 인류 역사상에 이 정도의 감세법은 제가 볼 때 없었습니다. 나중에 또 특집 올려드릴 거고요. CQ 앙클레이브 32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5조 원이 넘죠. 뭐를 만드는지도 잘 몰라. 근데 5조 원을 그냥 준 거예요. 국방부랑 정보계통해서 인텔의 공정으로 무조건 우리 이 라인 쓸 거니까 반도체 만들어. 이 계약을 한 겁니다. 골든돔 2,500억 달러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150조 원 훨씬 넘어요. 골든돔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구 방어예요. 지금 이란만 때리잖아요. 근데 전 지구 어디에서 뭘 쏘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요격을 해버리겠다. 뭐 고도 올라오기도 전에. 여러분들 그 트럼프가 얼마 전에 어디 뭐 아이다호인가 어디 뭐 그 감자 많은 어떤 주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실수로 군사 정보를 흘린 게 하나 있어요. 미국 군함이 지금 항공모함이 3개가 있잖아요. 제랄드 포드하고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근데 거기에 이란하고 중국 미사일 그게 TOT라 그러죠. 중국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세요? TOT라는 건 타이몬 타겟이라 그래요. 뭐 모든 가용한 화력 자원을 어떤 한 타겟에 몰아붙는 걸 TOT라 그래요. 다굴 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 항공모함에 100몇십 발을 다 쐈는데 격침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지대함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탄도 미사일 다 쐈는데 그걸 어떻게 막았냐? 배에 토마호크가 몇백 발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궤도를 딱 보고 여러분 기관총 있죠? 이걸로 탄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탄막. 오는 길에 그냥 총알을 졸라 쏜 거야. 다 막아낸 거예요. 이게 AI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AGI, 뭐 ASI, 초인공지능을 가는 이게 군사입니다. 군사. 반드시 이걸 밀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뭐 후퇴가 없어요.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래도 중간선거 진다 그래도 이거는 중국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는 미국의 지금 국론입니다. 인텔 국제정치와 시대가 밀어주는 미국의 선단공정 제조업체 단 한 개입니다. 그래서 안 파는 거예요. X86 생태계 여러분들 인텔은 어떠한 새로운 세상을 연 회사입니다. ARM이 뭐 전기 조금 쓴다 이래가지고 핸드폰에서 재미 좀 봤다 그래서 넘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끝내는 가랭이가 찢어서 못 따라오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오늘 뭐 인텔 사고 막 이러지 말고 저는 다만 안 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책임지지 않는 동행 투자 말씀드립니다. 뭐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빨리빨리 이제 넘어갈게요. 마무리 시간입니다. 내일은 키노트가 인텔의 새로운 CEO 리프탄입니다. 뭐 내일 아마도 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파운드리 수주에 대한 이야기 제가 기대하기로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발레이크, 그 다음에 클리어워터 포레스트, 그 다음에 1.8나노 개선 공정, 세계 최초로 6천억짜리 ASML 지구상에 몇 대 없는 이 장비로 들어가는 1.4나노 공정 혹은 테라팹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 ARM 한계가 있고 마티즈 이런 저전력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제네시스, 뭐 포드 슈퍼듀티 이런 역할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가속기가 엄청나게 달린 서버들이 증설되고 있는데요. 실제 서버 출하량의 70% 이상은 아직까지도 X86 생태계입니다. 모두가 하이퍼스케일러에 접속해가지고 기업의 정보라든지 개인 데이터를 다 내주지 않아요. 여전히 서버의 출하량 대세는 인텔이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역사상에 없던 그러한 지원 정책으로 밀어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인텔이 좀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왜냐면 혹시나 ARM 같이 사신 분들은 든든하죠? 우리 110인가 120에서 우리 채널에서 사락을 했는데 지금 거의 400불 보고 있잖아요. 바벨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을 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메모리랑 GPU보다는 휴머노이드와 파운드리, 미국의 반도체 제조 공정 부활이 앞으로 5년, 10년 장기적으로 가져갈 그런 테마라고 매버릭은 생각을 합니다. 내일 리프탄 CEO의 키노트 또 기대를 하면서 뭐 실망할 수도 있어요. 책임 안 지는 채널. 하지만 우리 매버릭 끝까지 동행한다. 1조 혹은 2조 달러의 그날까지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뭐 하루 있으면 더 휴일이죠. 이번 주에 좀 가볍게 쉬어간 날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름철에 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